자, 신용 불량자 280만 명, 신용 연체 삭제해 준다는데 무슨 일일까요? 이게 280만 명이다 확정난 건 아니고요. 저도 찾아봤더니 사용업자 200만 명, 빚 연체 기록 삭제해 준다입니다. 그래서 빚을 삭제해 주는 게 아니라 빚 연체 기록을 삭제한다. 빚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을 받기 불리하죠. 이 불리한 요소들을 없애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한 차주가 향후 금융활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준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연체 기록은 직전에 2021년 8월 이때 한번 삭제했으니까 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금액 기준으로 만약에 그냥 엄청나게 막 집 사고 막 연끌하고 막 이런 기록이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 1, 2금융권에서 2천만 원 이하 대출 받은 경우 한 200만 명 안팎으로 지금 연체 이력을 삭제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보시면 1999년, 2013년, 2021년 이후 네 번째이다. 그럼 1999년에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97년 말에 IMF 터지고 그러면서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98년도에 최악의 상황을 겪으니까 99년도에 연체 이력을 삭제를 해준 거고, 2013년은요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11년도에 유로존 사태 및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이러면서 이제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2013년에 또 한 번 해준 거고, 그 다음에 2021년은요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자영업자들 엄청 힘들어졌죠. 일단은 밖에서 잘 사먹질 않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정부 자체에서 막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뭐 4인 이상 집합 금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식당에 방문을 하기보다는 배달업계에 일시적으로 호황이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배달업계도 다시 무너지고 있죠. 물가 상승 때문에. 또 배달 앱, 이게 문제가 많죠. 배달비를 지금 부과를 합니다. 소비자들에게. 근데 이 배달비를 자영업자에게도 따로 부과를 하죠. 이걸 소비자한테 다 떠넘기면 소비자들이 안 시켜 먹는다.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에 연체 이력 삭제를 한번 해줬고, 근데 21년도 연체 이력 삭제와 문제는 24년도에 또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 이유는요 22년, 23년에 벌어진 두 가지 문제 때문이죠.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이 사태가 터지면서 힘들어지니까 21년도에는 20년도부터 터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디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정부 규제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요 만약에 빚을 탕감해준다 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빚을 탕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빚을 잠깐 못 갚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연체자로 남죠. 연체자가 된 사람을 결국엔 그 사람이 다시 빚을 갚아도 자금 흐름이 그때는 원활하지 않으니까 갚아도 계속 이 사람은 연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이력만 삭제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이, 이게 뭐 정책이 엄청나게 잘못됐다,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저게 굉장히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필요한 분들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뭔가 놓치면은 금방 연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체 삭제를 해주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요, 요게 야기할 두 개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 자, IMF 때 99년도에 한번 해줬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13년도에 한번 해줬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 21년도에 해줬는데 24년도에 바로 또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21년부터 24년까지. 그만큼 지금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코로나 이후 생겨난 사태들이 내수시장에 미친 영향은 이것보다 더 크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대출
총량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거품 끼고 사람들이 그러면은 집을 산 사람은 물론 도덕적 해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죠. 저거 안 쓰고 그냥 사면 해주면 미친 짓이고. 근데 대출 총량은 더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내수 경기 침체는 더 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번에 막 출산율 막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죠. 이게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드러난 게 뭐냐?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신용 연체가 텀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그만큼 경기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는 소리예요. 그 경기 침체 중에서 핵심적으로는 지금 수출은 조금 살아나고 있다고 해요. 수출이 지금 무너진 가장 큰 여파는 중국이 무너져서 그래요. 중국이 살아날 기미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몇십 년 만에 10조 이하로 떨어졌죠. 삼성전자 지난해 영업이익은 6.5조로 15년 만에 최저이고 10조 밑으로 떨어진 게 굉장히 오랜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여파가 있어서 그렇지만 문제는 수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수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 말로는 퍼센테이지론 잡혔다라고 하지만요, 나가보세요. 국룰이 깨졌습니다. 지금 공깃밥 2,000원도 선 넘는다. 국룰은 공깃밥은 1,000원이다. 그런데 지금 공깃밥 3,000원 시대가 왔습니다. 국룰인 공깃밥이 3,000원을 하고 있다. 뭐 가서 보시면요, 지금 한 근 1, 2년 사이에 제가 예전에 갔었던 생선구이 집도 9,000원인데 지금 13,000원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성은 더 후져졌어. 그런 것처럼 말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비 지출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근데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과잉 대출로 인해서 비소비 지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은 소득, 근데 소득은 실질 소득은 떨어지고 있어요. 빼기 소비 지출, 이건 올라갔죠. 빼기 비소비 지출, 이것도 올라갔죠. 이거 남는 게 뭐예요? 저축 여력이잖아요. 여윳돈이라고 하죠. 여윳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자산시장이 뭐 폭등을 하고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다 빚내서 살기 팍팍한데 근로소득은 얼마 안 되니까 빚내가지고 한탕 노리는 거지. 그런 거고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침체가 심각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은행권 위기가 지금 심화되고 있다는 점. 정부에서 은행권에 떠넘기는 게 뭐예요? 상생금융. 너네가 지원해라. 두 번째, PF 문제도 막 은행에서 하라고 하죠. 주식채권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은행에 남겨놓는 건 연체율, 상매각하는 건 대손충당금 손실로 나오는데 상매각 비중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에서 신용 연체 삭제가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덕적 회의적 문제라기보다요, 일단은 진짜 열심히 하는 자영업자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도 신용 연체 삭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누가 문제냐? 이거를 어떻게 잘 걸러낼 거예요? 그 200만 명 중에서는 진짜로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다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못 갚은 거죠. 그냥 못 갚은 취약차주들이 연체 이력이 삭제가 돼서 다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겠냐. 근데 말씀드렸지만 은행권에서 돈을 벌어서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상매각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연체가 올라가는 게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상매각 비중도 늘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에게 부담을 하나 더 안겨준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PF 부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부실, 그 다음에 또 기업부채 부실, 이런 것들이 은행권으로 슬슬 여파가 퍼지고 있어요. 아직 제대로 터진 것도 아니에요. 슬슬 퍼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 은행권에다가 하나 더 짊어지라고 얹어주는 거다. 그렇다면요, 저런 분들이 1금융권 그래도 좀 안전한 데서 받으면 또 모를까,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힘들게 연체 1억 삭제돼가지고 다시 대출 받는 사람들이 2금융권 이런 데서 또 연체율을 올리고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펼쳐질까? 가뜩이나 그런데. 그래서 이 정도예요. 은행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가계부채라는 커다란 짐이 있고, 여기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기업부채, 여기에 이제 기업부채 중에서도 이제 PF, 이런 짐들이 많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이 정도 연체 1억 삭제라는
짐을 하나 더 얹어준 셈이다. 저게 짐이 얼마 없는 말이었으면은 저런 조그만 짐 하나 더 올려도 문제될 거 없지만 짐이 어마어마하게 실려있는 상황에서 짐을 하나 더 얹어준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여파가 터졌을 때 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그러면요 아마도 한 25년이나 26년쯤에 위기 크게 터지고 나서 또 연체 1억 삭제, 또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러면은 20년대에만 3번이 나와요.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고 얼마나 신뢰도를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겠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